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네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20년 동안 숨어 살던 친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선영, 51살이에요. 지난번에 윤호의 친어머니 이채연 씨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카페에서 채연을 마주했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0년 동안 윤호를 키운 건 저였지만 윤호를 낳아준 건 이 여자였으니까요. 박선영 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윤호는 제 아들이니까요. 네, 누가 뭐라 해도 윤호에게는 당신이 진짜 엄마예요. 저는 그저 낳아준 사람일 뿐이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건가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우연히 윤호가 서상호 변호사 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 결혼 소식이 났더라고요. 그 집안 정말 위험한 집안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20년 전에 그곳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채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23세 혼자 윤호를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다가 서변호사네 문화재단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좋은 직장인 줄 알았어요. 월급도 괜찮았고 일도 의미 있어 보였거든요.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문화재 복원한다고 받은 돈을 이미경 이사장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걸 봤어요. 심지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문화재 복원 사업비를 허위로 부풀려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차액을 빼먹는 거예요. 몇십억 규모였어요. 그리고 후원자들을 상대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서 세금 혜택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 일이. 그래서 채연 씨는 그걸 알고 난 후 어떻게 하셨어요?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죠. 증거도 모았고요. 문서 복사하고 녹음도 하고 검찰에 제보하려던 참이었는데 서 변호사가 눈치채 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윤호가 유치원에서 사라졌고요. 윤호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채연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호 엄마 맞나요? 여기 유치원인데 지금 애가 유치원에서 사라졌어요.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3시간 뒤에 윤호를 찾았어요. 유치원 근처 공원에 혼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호 손에 쪽지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사라져라. 다음엔 아이를 못 찾을 거야. 라고요. 채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도망친 거예요. 모은 증거 원본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다음날 가보니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컴퓨터 파일도 지워졌고요. 하지만 복사본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채연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복사본은 제가 따로 보관해뒀어요. 20년 동안 저만 아는 곳에 숨겨뒀죠.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채연 씨가 그 USB를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제가 USB를 받아들고 물었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윤호를 지켜주세요. 그 집안과 결혼하면 윤호도 그들처럼 될 거예요. 아니면 윤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윤호를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채연 씨가 하셔야 할 일 아닌가요?
저는 20년 동안 윤호를 떠난 채 도망 다녔어요. 저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20년 동안 윤호를 키운 진짜 엄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윤호를 지켜주세요.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윤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윤호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채연이 들려준 이야기, USB에 담긴 증거, 모든 것을요. 윤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엄마, 우리가 이 USB 증거로 서 변호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윤호야, 그러면 유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유진이도 알아야죠. 자기 부모님이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며칠 후 윤호는 채연을 만났어요. 저도 함께 갔죠.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이네요. 훌륭하게 잘 컸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윤호야.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엄마라고들 하지만 저는 옆에서 키워준 사람이 엄마라고 배웠어요. 제게 엄마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엄마 한 분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지키려고 떠났다는 건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도요. 이해해줘서 고맙다, 윤호야.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 뭐든지 말해보렴.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는 서 변호사를 막을 수 없어요. 원래는 USB만 주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래,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우리 셋은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식 리허설 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요. 일주일 후 결혼식 리허설 날이 왔어요. 호텔 연회장에는 양가 가족,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인사도 많았죠. 사회자가 멘트를 하고 결혼식장 직원들은 신랑 신부 행진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혼주석에는 서 변호사 부부만 앉아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서 변호사가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결혼식 순서를 하나만 수정하죠. 혼주석은 전통대로 생모가 앉는 걸로 합시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윤호 오빠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으신다고. 그때 썼던 각서? 그건 그냥 합의서 수준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걸 모르니? 그 말을 들은 유진이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했답니다. 그러자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윤호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결혼식 신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러자 서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도 키워준 양어머니 수고했다고 박수는 받으셔야지. 아닙니다. 제 유일한 어머니는 여기 계시는 박선영 씨입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유일한 어머니십니다. 객석은 웅성웅성하더니 1명, 2명,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 변호사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신 분께서 죄를 많이 지으셨더군요. 여기 이 USB는 20년 전 재단에서 자행된 후원금 횡령, 문화재 보건사업비 부정수령, 가짜 영수증 발행,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황까지 담긴 증거자료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윤호의 손이 가리킨 곳을 쳐다보자 채연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윤호의 생모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제보자입니다. 이채연의 얼굴을 보자 서 변호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20년 전에는 당신이 윤호를 볼모로 협박해서 입을 막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저의 생모인 이채연 씨가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복사본이 있어요. 원본은 사라졌지만 복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미경 이사장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서상우 변호사, 이미경 씨, 재단 관련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연 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유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이지. 서 변호사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마지막에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유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도 알고 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유진아, 우리 둘이 새롭게 시작하자. 부모님의 잘못이지 네 잘못은 아니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끝까지 기운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 변호사와 이미경 이사장이 끌려나간 뒤 뒤늦게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빈 연회장에서 채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선영 씨. 끝까지 윤호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셔서. 제 아들 일인데 당연한 거죠. 두 분 모두 제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다, 윤호야. 너에게 진짜 엄마는 여기 계신 박선영 씨 한 분뿐이야.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채연 씨. 윤호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윤호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후 화창한 날, 조그마한 공원에서 조용하고 조촐하게 결혼식이 열렸어요. 혼주석에는 제가 앉아 있었고 채연은 맨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서 변호사와 이미경 이사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2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거죠. 유진이는 죄를 진 부모님을 대신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재단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윤호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며 정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객석에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진이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그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남편을 존경하며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텅 빈 백반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벽의 한쪽 구석에 낡은 액자를 바라봤죠. 엄마, 드디어 법대 졸업했어요.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될게요 라고 쓰여있는 그 액자 아래에 못 보던 새로운 쪽지가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했어요. 정의로운 변호사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 쪽지를 붙여놨는지. 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반집 문이 열리고 채연이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셨고, 윤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마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채연이 봉투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뭔가요? 비행기 표예요. 떠나려고요. 윤호에게 엄마는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디든 가야죠. 가끔 놀러 오세요. 말은 안 하지만 윤호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윤호가 그럴까요? 고마워요, 선영 씨. 여기 백반집에서 윤호가 자랐겠네요. 행복했겠다. 네, 행복했답니다. 저도 윤호도요. 그렇게 채연이 나가고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늦게 밝혀진다 해도 결국 정의는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채연 씨처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친어머니, 저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켜나간 양어머니, 그리고 윤호처럼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아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어머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사돈 대접도 못 받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사랑은 인정받게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가족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1년 후 윤호와 유진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윤호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희 아기 이름 뭐가 좋을까요? 너랑 유진이랑 상의해서 짓고 싶은 대로 지어야지. 그럼 선영이는 어때요? 엄마 이름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고 가끔 윤호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놀러 온답니다. 채연 씨도 가끔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